일단 단계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사실 하면 당연히 내가 잘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를 사람들 안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무료로 뭔가 이 사람을 봉사하려고 안 해요. 아, 무료로 봉사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 네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인셀덤 제품이 7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어쨌든 그게 패키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단 10만 원, 3만 원짜리라도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높은 못 티켓 팔고 있는. 300만 원, 300만 원 이상씩 막 팔려고 하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안 거치고 그 금액을 못 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첫 번째 음. 단계가 무료로 뭔가를 봉사하는 단계가 있지만 두 번째 단계가 낮은 티켓, 그러니까 좀 저렴한 거를 처음에 많이 파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세 음, 번째 단계가 이제 막 이제는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 300만 원짜리 막 700만 원짜리 가면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또 단계가 있고 하는데 음. 1단계, 2단계에서 안 된 사람은 3단계 죽어도 안 돼요. 아, 그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단계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봉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음, 봉사할 마음이 없는 이유 중에 대부분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PCM에서도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12년이 됐는데 7년에는 거의 그냥 거지였어요. 네. 음, 근데 거지라고 해서 거지처럼 살았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봉사를 엄청 세게 했어요. 그 아, 자리에서 내가 항상 일찍 왔고 항상 제일 늦게 가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제 기름값만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음,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도 돈 일정 안 받고 내 자비로 다 가서 강의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봉사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수익이 조금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전화 코칭을 하고 뭐 줌 코칭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동하지 않고 기름값을 아끼고 그냥 내가 그냥 소프트웨어 도구 몇 개만 가지고도 무자본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콜드콜 기술도 익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티켓이 그때도 되게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렴한 맞아요. 티켓이 똑같이 처음에도 저렴했지만 순수익이 내가 비용이 안 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낮은 티켓, 낮은 어떤 수익 구조로 이제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면 또 이게 질적으로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걸려서 받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싸졌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게 3단계가 단계별로 온 거지. 갑자기 뭐 어느 날에 뭐 나는 500만 원짜리, 난 1000만 원짜리, 나는 뭐 그렇게 막 5천만 원 막 그렇게 무조건 대리점장 무조건 시킬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12년 동안에 뭐가 들어있냐를 보면 사실 그 안에 축적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리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세하게 다 컨설팅하고 세세하게 다 코칭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고객들을 뭔가 이런 높은 티켓을 클로징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꼭 사야 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만들고 싶다면 일단 인셀덤이라는 제품은 아는데 나를 모르면 나를 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뭐예요? 무료로 봉사하는 게 유튜브에서도 무료, 지금 이것도 무료 아니에요? 그렇죠. 무료라고 이것도 봐야죠. 봉사라는 거예요. 저는 음, 봐봐요. 3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료로 봉사하는 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음, 저렴한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은 아웃소싱해서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높은 음. 티켓이 따로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거죠. 근데 그걸 세 가지를 저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욕심이 많고 사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까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네. 그리고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짧아요. 충분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음, 뭔가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인색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인색해요. 되게 인색한 거예요. 그 돈 씀씀이라든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써야 될 때를 못 쓰고 엉뚱한데 어설프게 착한 곳, 어설프게 그렇게 써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패턴을 고쳐야 되는데 이 패턴을 지금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이해할 것 같지만 매 순간에 아침에 꽃기호처럼 아이스강에 올려가지고 이 영상이 뜨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또 이걸 듣고 이튿날 아침에 또 까먹어요. 이 영상도 음, 보고 좀 이따 설거지도 하고 좀 이따 남편 또 싸우고 하면 오늘 이 얘기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 기억력 때문에. 네. 네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거를 달성을 못 하신 분들 돈을 못 벌어요. 인내심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근데 음, 그놈의 인내심은 내가 혼자의 영역이 아닐 경우에는 함께해서 그 인내심을 나도 모르게 훅 커버해야 되죠.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대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 어차피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 인내심 키워지고 하기 싫어도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그 인내심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 예. 근데 크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 아니었으면 자기 이렇게 성공을 못 했대. 어,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 배경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인내심이 키워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 음, 들도록 내가 이런 인내심을 못 키웠고 내가 이런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모르고 낮은 티켓을 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욕심만 내가지고 높은 티켓 가지고 내가 월 1,000만 원 무조건 내 호주머니 채우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내가 처음에 동기부여는 얻을 수 있지만 그거 함께하는 사람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함께하는 그게 없으면 사실 그게 우리 아직 나이가 먹어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나이 먹는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다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고, 저도 사실 처음서부터 막 가서 고객들한테 막 높은 티켓 팔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우선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어요. 처음에는요, 네. 해보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낮은 티켓을 팔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엔가 배짱이 생기고,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말도 못하고 왔다가 또 한 몇 번 가다가 보면 나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또 시도해보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높은 티켓도 어느 단계에 올라가니까 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그 순간순간 그 요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항상 이렇게 고객하고 하면서 이런 순간이 딱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좀 신뢰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순간이 딱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듣고 싶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봐봐요. 어떻게 음, 신뢰를 주고 싶은지 저는 그런 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음, 하고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순간이 없고 그냥 그런 순간이 있으면 말이 안 나가요, 전 잘. 오히려. 네. 어, 그래서 저는 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안 되는 거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되는 쪽에 많이 최적화해 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되게끔 연결하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를 이미 받고 이제 있는 소통하는 거지. 그렇지, 관계다 그렇지. 보니까 음.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요? 수월한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만약 저보고 유튜브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저보고 지금 다시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렵죠. 왜 그럴까요?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한테, 그쵸? 예, 그 사람한테, 음, 근데 이거는 10조 자산가의 경험이에요. 10조 자산가가 돈 10만 원을 가지고, 음. 90일 안에 10억을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단 며칠 만에 그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예, 어, 힘들어서. 가족하고 음, 전화할 때, 가족들은 물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원래 세일즈맨이고 자동차 판매원이고 넌 또 10x 10배 법칙 저자하고 뭐 다 어쨌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 입장이 아니면 몰라요. 그 밑바닥에서 다시 10만 원 가지고 그거를 올린다는 게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자기 유튜브도 못 쓰고 자기의 원래 이름도 못 쓰고 그 브랜드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요.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 10명을 모였는데 단 한 사람도 거기에 펀드를 안 한 거예요. 원래 음, 같으면 10명한테 그 숫자를 보여주면 10명이 다 사인업 해야 돼요. 음, 그건 기존의 신뢰와 자기의 어떤 그게 있는데 그거를 다 차단하고 새롭게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음. 네. 근데 대신 거기서부터 우리가 쌓는 방법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실하긴 한데 그 과정이 어려운 것뿐이 첫 단계가. 음. 예. 근데 뭐첫 단계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늘 내가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나이에 뭔가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도 대표님을 만난 게 운빨인지 뭔지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사람 복이 많은 건지 어쨌든 제가 복이 사람 복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을 만나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되게 코칭을 남들은 어렵게 하고 정말 그 말로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론만 아주 찬란하게 호화스럽게 이렇게 해놓은 데 비해 저도 그 대표님의 어떤 그 어눌한 말투나 이런 걸 보면서도 그래도 그 안에서 진실성을 보고 내용이 있고 현장감이 있고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되려 더 처음보다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사람이 그 신뢰가 쌓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뭐 이렇게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게끔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어떤 때 그 현장에서 되게 감사함이 느껴질 때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늘 그걸 배우면서 내가 실제로 그걸 해냈을 때에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제대로 잘 배웠구나. 어? 저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 또 이제 대표님을 떠올리면서 또 이제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늦게라도 또 대표님을 만나서 남들이 어렵다 하는 이 세일즈를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셔갖고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감사해요.